한밤중 누군가 쿵쿵 문을 두드립니다. 집안에는 여성과 어린아이들만 있던 상황이었는데요. 경찰을 부르는 반말을 하지 말고 나오라고. 아니 같이 나와. 나오라 했지. 손 앞이야. 문을 열어보니 한 남성이 우통을 벗은 채 불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. 옆에서 아내가 말려보지만 남성은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 이어가는데요. 이 남성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? 어허, 이 참 뭐 영상을 일단 조금 봤는데도 뭔가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. 두 자녀와 함께 필리핀에 살고 있다는 40대 여성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는데, 자, 박 변호사님. 네, 지난해 5월입니다. 아이들과 함께 필리핀 1년살이 하기 위해서 필리핀 보홀로 갔던 여성의 얘기입니다. 두 아이하고 같이 갔고요. 남편은 한국에 있고 아하. 아이들하고만 1년살이 뭐 외국어 문제도 있고 예. 아마 그런 거 공부 때문에 갔던 걸로 보입니다. 보홀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. 그래서 이웃에 한국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. 또 특히 그 이웃 사람들하고 되게 친하게 잘 지냈는데 이 초반에는 가깝게 지내다가 첫째 아이가 이제 학교 가는 바람에 학교 가는 과정에서 약간 좀 멀어졌다라고 합니다. 아니면 왕래가 줄어들었다 한 게 맞겠죠. 앞서 그 옆집 문제 일으켰던 이웃하고. 특별한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. 자연스럽게 뜸해진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있었던 일입니다.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옆집 남편이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. 자, 옆집 한국인 이웃. 처음에는 좀 괜찮게 지내다가 조금 왕래가 줄어들었다는데 갑자기 그 옆집 이웃의 남편이 찾아와서 이렇게 하더라. 직접 확인해 보시죠. 나 올린 중이었어. 너처럼 그런 거 안 해. 근데 지금 없는데 보니까. 없어. 돈 없는데 왜? 그게 뭐고? 아니 아우 자신 있어? 그래. 일어나. 내가 너 때리면 벌금 내고 너 때릴게. 나와. 개구를 만들어서 내가 10만 페도 줄게. 나와. 자신 있어? 나와봐. 나한테 손잡고 지금? 그래? 네 남편 오라 그래. 네 남편 줄게. 나 지금 애들 앞에 있는데 뭐 하는 짓이야? 와, 원장님, 이게 지금 제보자분이 40대 여성분이고 아이들하고만 있는 거잖아요. 보홀에. 남편은 한국에 있고. 아이고, 이거 너무 무서우셨을 것 같은데. 지금 이게 지난달 17일에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. 밤 11시쯤이었고요. 이제 아들, 딸과 함께 아이들을 재우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거죠. 막 현관을 쿵쿵 치기도 하고요.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와봤더니 예. 옆집 남성이 찾아와서 저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일단 좀 보면 남성이 좀 술에 취해 보이고요. 위통에 옷을 벗고 있고 뭔가 문신 같은 것도 보이죠. 예. 근데 더 좀 놀라운 건 저 남편이, 저 가해자 남성이 지금 어린 아이를 또 하나 안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러면서 와서는 이제 그 제보자에게 협박과 조롱이 섞인 욕설을 계속 해댔고요. 심지어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. 지금 필리핀은 총기가 있잖아요. 맞아. 그러니까 총 가져와. 내가 쏴버리게.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제보자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아이들의 아버지, 지금 남편까지도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문제는 이 상황을 만 8살 된 아들과 만 2살 딸이 다 봤다는 거예요. 아이고야. 딸은 너무 어리니까 엄마가 옆에서 데리고 있었고요. 아들은 너무 무서운 나머지 옷장 속으로 숨어들었지만 아이고. 저 남성이 저 난동을 부리면서 협박을 하는 걸 다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야, 이게 진짜 총기가 보편화돼 있는 필리핀에서 말이죠. 실제 저 옆집 이웃, 야, 총 가져와!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고. 자, 제보자는, 야, 그래도 정말 대단하신 게 저 와중에 그걸 또 촬영을 하고 계셨어요. 자, 한밤중에 이런 진짜 봉변을 당하시고 나서 최영진 평론가님, 예. 대체 왜 이러는가? 그러니까요. 계속 고민을 하셨다고요. 일단 이제 늦은 밤이었잖아요. 그래서 제보자와 아이들이 이제 밤새 이제 벌벌 떨면서 지샜고요.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어떤 행동 때문에 저런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.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가깝게 지내다가 왕래가 줄어들긴 했어도 뭐 다투거나 뭐 시비에 휘말리거나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과거 일을 하나하나씩 떠올립니다. 그러던 중에
한 사건이 문득 머리를 스쳤다고 하는데요. 어떤요? 한 달 반 전쯤이었습니다. 제보자가 옆집 아내에게 전에 빌려줬던 물통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약간 사소한 트러블이 있었던 겁니다. 이 제보자에 따르면 그 물통은 내게 아니라 그 집주인 물건이라서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고요. 그런데 옆집 아내가 아니 그 4개월이나 지난 그 뭐 물통을 왜 이제 와서 달라 그러냐? 없다고 했고 제보자도 아니 그럼 됐습니다 하고 대화를 마쳤다고 합니다. 이후에는 뭐 따로 마주치거나 대화를 나눈 일 자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. 한밤중에 난동 사건을 겪고 혹시 그때 일 때문인가라고 생각을 좀 하셨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런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저런 행동을 했다?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셨습니다. 그러니까 제보자께서도 찾다가 겨우 그 이유이지 않을까 했던 게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물통이에요. 네. 자, 그런데도 아니야 설마 그것 때문에 저렇게 이해를 못하신 겁니다. 그런데 아무튼 사건 다음 날 앞서 그 남성과 찾아왔답니다. 집으로.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라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아이 싸우자고 간 게 아니고요. 자, 직접 또 들어보시죠. 본인이 저희 집에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기억 안 나요? 저희 집에 묻혀온다고 얘기를 내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요. 제가요? 그렇게 들었어요, 저 얘기를. 그래서 그럼 저한테 확인을 하셔도 돼요. 저는 그런 말조차 한 적이 없어요. 화가 나서 저도 얘기하러 간 거예요. 싸우자고 한 것도 아니고. 싸우자고 온 게 아니에요? 그렇게 발로 문을 차고 제가 발로 차지 않고 갔는데 와이프가 말린 거예요. 내가 소리 질렀다면서요. 그쪽 집 좀 차간다고. 소리 지른 게 아니고 여기 앞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것처럼 제가 들리는 거예요. 아니에요. 우리 그 집 쳐다보지도 않아요. 제가 잘못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. 내가 방 안에서 아빠를 죽이겠다는 얘기를 다 듣고 있었어.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요. 저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. 이제 제보자에 따르면 사건 다음 날 옆집 남성이 다시 찾아와서 해명 아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. 자기 아내에게 제보자가 저 집에 쫓아가겠다라고 말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화가 나서 얘기를 하러 간 거지 싸우러 간 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. 이제 그러면서 그냥 홧김에 한 말이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라고 했다는데요. 하지만 제보자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었고 전날 남성이 찾아와서 문을 쿵쿵쿵 두드리면서 욕설과 협박까지 했던 상황이라 이제 와서 그냥 얘기하러 간 것이다 라고 말한 게 너무 황당했다고 합니다. 이후 집 앞으로 찾아온 옆집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다 들었다고 하는데요. 들어보니 아내는 문 밖에서 제보자와 다른 지인이 하는 말을 듣고 남편에게 전했다며 환청을 들은 것 같다고 사과와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. 제보자는 두 아이와 자신만 있는 집에서 이런 일을 겪고 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모든 일이 옆집 부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말에 너무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. 무서워 지금. 진짜 무서워. 아니 원장님, 이 제보자께서 저런 일을 당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? 이사하셨대요 결국. 이거는 같이 옆에 있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. 그래서 제보자분은 이번 달 초에 이제 결국에는 다른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하고요. 근데 이제 새로운 집에 가서도 너무 두려운 나머지 거실 불을 계속 킨 채 잠을 잘 때도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두려움에 떨고 있으시다고 합니다. 이제 큰 문제는 이 상황을 그 아이들이 다 봤잖아요. 예.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아저씨가 또 우리 죽이러 오는 거냐 이런 걸 계속 물어보고 아이고야. 지금 8살인데도 불구하고 소변 실수를 중간에 하기도 하고요. 이 퇴행 행동이죠. 그리고 새벽마다 아빠 괜찮은 거냐, 아빠 혹시 큰일 난 거 아니냐, 아빠한테 전화해봐라라고 이렇게 계속 엄마한테 보챈다고 합니다. 둘째 같은 경우에도 불안한지 엄마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고 이 트라우마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요.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모습을 보면서 나의 어떤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는 합니다. 어쨌든 과거의 위험한 상황과 현재의 안정된 상황을 약간 구분해서 아이한테 보여주는 게 좋고요. 그렇게 아이를 좀 안심시키신다면 지금 다소의 그 불안한 모습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가해자 부모한테는 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. 그 가해자의 아이들도 봤잖아요. 아이들이 도대체 뭘 보면서 클 건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아니 뭐 본인들은 박 변호사님 네. 뭐 오해였고 환청을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리핀에서 그냥
총기 사고 막 그렇죠. 일상 다반사잖아요. 총소리도 들립니다, 오. 많이. 그래서 사건 당일날 경찰 신고를 했고 필리핀 경찰이 도착을 했습니다. 근데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은데 왜 이유는 외국인들끼리 싸움 났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필리핀 경찰 같은 경우 절차가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앞만 봐도 교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 가서 처리하는 게 더 낫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 고소장을 좀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해요. 속인주의가 적용됩니다. 외국에서 있었던 그 한국인들 범죄, 한국이 관할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옆집 부부는 사과했는데 뭐 12분 정도 얘기 좀 했던 게 단데 경찰에 가서는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빌었다고 얘기를 했는 거 봤을 때는 이 제보자 얘기긴 한데요. 전혀 사과나 반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 가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. 기다리고 있습니다. 사건 반장에 제보해 주십시오.